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국회에 대한 경례, 시장의 인사 말씀, 주민참여 예산제 및 지방보조금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및 지방보조금제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회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일본의 행복도시 제천을 이끌고 계신 이기문 제천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도 며칠 이제 남지 않았고요. 가을 덕이 막 시작된 날이고, 또 오늘은 만으로 따지면 저희 이준규가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장에 취임한 지 이제 2달 되는 날입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날 지난 것 같은데 2달밖에 아직 안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자리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따져보고 또 배워보고 또 토론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객지에 나가 있던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뭐 다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어 먹고 또 집안에 따라서는 제사도 지내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성묘도 가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였을 때 어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이제 드디어 애인이 생겼어요. 이 노총각이라서 힐탕만 하고 있었는데 곧 장가를 가게 됐다는 소리에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너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빨리빨리 준비나 잘해. 예, 아버지.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목록을 좀 적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서 가까운 강남에 아파트 하나 15억, 또 서울에 있으면 다 또 출퇴근 하는데 토요일 쉬잖아요. 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소나타급 이상은 타고 다녀야 됩니다. 3천만 원. 집이 또 아파트에 또 식기세척기 있어야죠. 냉장고 있어야죠. LCD, LED, TV 있어야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해서 얼마 다 해서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버지. 장가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아들에게 30억 아니라 300억 어치라도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딨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온 집을 다 뒤져도 그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계획서는 다 허무맹랑한 종이쪽지가 되고 맙니다. 제가 시정에 들어가서 찬찬히 보니까 계획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일 중에서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또 아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집에서. 요새 좀 부쩍 많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몰라, 속이 조금 싸서 아프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나이가 좀 들었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요번 추석 끝나고 나면 제가 병원에 예약을 할 테니까 한번 정기 검진을 받아보죠.
철저하게 받아서 그 병이 암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하게 차게 자서 찬바닥에 자서 생긴 배탈인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그냥 체증인지 소화불량인지 정확히 검진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 한 일이죠. 아버지 소단 하나 드시고 옛날에 우리 배 아프면 다 소다 먹었죠. 소단 하나 드시고 대충 그냥 지내보세요. 이런 아들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왕암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정말 제가 시정에 중요한 힘을 걸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1산업단지, 2산업단지 매우 많이 분양도 하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왕암 폐기물 매립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왔습니다. 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암 준비는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종합 검진 하나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말하기 불편하니까요. 근데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장관도 모시고 또 각 정파의 환경 관련된 대표자들 다 불러내리고 또 우리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힘을 내서 기재부, 건교부, 환경부 다 쫓아다니면서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남한강 축에 2,500만 명이 먹고 있는 수돗물은 다 오염된다. 이건 국가의 세월호보다 더 큰 재앙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서야 겁을 좀 먹고 자꾸 쫓아오고 이번에 국감에도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진을 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정부에서 함께 검진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빨리 우리 손으로 힘을 모아 치유하고 제천시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도 문제라면 빨리 나라에서 그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제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 주십니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자리는 속 터지는 분들도 계셔요. 예산 설명 듣다 보면 우리 예산팀장님이 워낙 이 고지고대로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또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다 보면 속 터집니다. 예산팀장님 진짜 이럴 필요 뭐가 있냐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제천 경제 파탄 납니다. 저한테 얘기하니까 좀 꼼짝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속 터지는 분이 많아요. 과거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새로운 조세 운영 제도가 설정이 된 겁니다. 이거 설명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가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시고 충분히 토론하고 또 아쉬운 것은 또 건의하고 또 참아야 될 것은 참고 이러면서 집안 살림 파탄 내면서까지 몇십억 들여서 장가하겠다는 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천 시정을 파탄 내면서까지 내 단체와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서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한번 보자. 이것이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다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시민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첫 자리입니다. 아마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신 분들도 도대체 이 주민 참여 예산제가 뭔가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냥 가족회의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제천시 예산 전체의 흐름을 한번 잘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제도를 널리 좀 더 발전시켜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각 직능단체별로 분과별 그런 예산 심의 제도로 확산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검증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의결을 의회에서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킬 것입니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이고 말로만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들춰보려 보자는 겁니다. 시민시장실에 제가 만들고
만들려고 하는 시민시장소에는 이런 예산에서 주요 정책 현안 사업 모든 시정에 관련된 보안 문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다 놔두고 시민들이 늘 열람하고 펼쳐보면서 함께 시를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방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설명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깊숙한 마음속으로 토론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도 물론 연간 세수가 650억이거든요. 전체 예산은 한 5,500억을 넘는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에서 모아지는 예산은 650억 정도입니다. 우리 시입이죠, 시입. 그 중에서 노인 예산, 복지 예산, 장애인 예산, 필수 불가결한 경제 활성에 기초된 예산을 다 빼놓고 나면 아주 몇 푼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큰 토목 사업이나 큰 일을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염려들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국회에 올라가서 송강호 의원을 만나 뵙고 많은 국회의원, 상임위원장들 여야를 가지 않고 두루 만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정책적 예산에 대한 설명하고 토론하고 떼쓰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와서는 각 단체별로 뭐 분야별로 축제다 행사다 해서 막 펑펑 쓰다 보면 사실은 지역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마침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이 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법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방만했던 경상경비나 운영기금에 대한 제동을 이제 걸고 나섰습니다. 이 점을 이제 우리 함께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잘해라. 또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 혈세를 정말 피처럼 눈물처럼 잘 써라 라고 저한테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가 취임식도 돈 안 들이고 길거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단상도 안 만들고 멍석 깔고 하지 않았어요? 제 시장실 와보신 분 알지만 그 지저분했던 카페트 청소 한 번 하고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못 하나 바꿔달지 않고 최명희 시장님이 쓰시던 방 그대로 물려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걸레질을 깨끗했죠. 집기도 하나도 새로 짜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19년 전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19년이 아니라 9년이죠. 19만 킬로가 넘었더라고요. 서울에서 무슨 차관들하고 저녁 모임하고 나왔는데 골목에서 탱크 소리가 버렁버렁 나요. 그게 제 차더라고요. 온 동네가 시끄럽게 버렁버렁 그래요. 그게 제 차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하면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살아오는 입장을 고려하셔서 각 단체나 각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연결되는 분들이 조금씩 인내하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명동에 우리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자. 이게 우리 올해 꿈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보고 도면을 보고 현장도 가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건물 제천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저는 상상이 이런 건물이 명동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처럼 우뚝 서서 그런 교육문화센터 했으면 좋겠다. 정말 가슴에 벅차더라고요. 그거 만드는데 한 840억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20억밖에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약속은 100억을 하셨지만 실제로 못 받습니다. 나머지 700억은 우리 시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모르시죠? 저의 고민은 거기입니다. 그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자 말자는 전 관심 없습니다.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70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림지 역사박물관 282억이 듭니다. 282억이 드는데 거기에 국비는 75억이 투입됩니다. 제법 많이 되죠. 도비는 39억이 투입됩니다. 시비는 약 188억, 한 200억이 투입돼야 합니다. 합쳐서 거의 1,000억이죠. 두 개만 해도. 상한의 초록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아무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략 한 150억 가까이가 들기도 되어 있죠.
그중에서 국비는 다 포함해도 한 40억 정도 내려옵니다. 하게 되는데 도비는 한 18억, 한 20억이라고 치죠. 나머지는 다 시에서 개정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의림 작은 영화나 검토 사업입니다. 총 10억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 보도가 사실이지만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영화관을 쓰려면 10억 가까이 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2, 30억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얼마나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주냐? 5억밖에 못해줍니다. 나머지 20억 가까운 돈은 시비로 써야 됩니다. 이러한 살림살이의 규모에 맞는 실제 사항을 한 번쯤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다 하고 싶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다 만들고 만들어 놓고 번듯하게 중공식하고 테이프 끊고 다 우리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만 있으면 저는 뭔지 못하겠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시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다. 이 점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그 사항이야 이따 예산팀장이 보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 심지어 다 시민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부 세입 예산이 올해는 10조, 전국적으로 10조가 빵꾸 났습니다. 결손되었죠. 내년에는 20조가 결손됩니다. 아직 정부에서 발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조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20조가 되는 엄청난 돈이 정부 예산 전체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피해가 어디로 오냐? 지방정부로 다 나눠져서 조금씩 작게는 몇백억, 크게는 몇천억까지 다 나눠져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삭감돼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현재까지의 기반으로 본다면 우리 제천의 경우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놈이 다 받아도 예년에 비해서는 200억 이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이 금년보다 특별히 어려운 재정 형편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안 폐기물 매립장 그거 한 3억을 세워서 정밀 검진을 하자고 제가 장관에게도 요청을 했고 때를 썼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서 한 5억 5천 정도 되면 사거든요. 그 쓰레기 떠물고 아무 쓸데없는 걸 5억 5천 주고 왜 사냐? 그걸 사면 뭐 한 100억 가까이 돈이 들더라도 투입해 줄 수 있다. 이게 경북 보호하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요. 그거 만약에 한 100억 들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오늘에도 당장 저는 살 용이 있습니다. 왜? 100억을 들여서 그걸 해결하면 1000억 이상의 앞으로 사회적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려서 내일 모레 하시는데 집 팔아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수술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저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800억이 넘는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려거든요. 그럼 털거나 잘못 샀다가 100억 가지고 수습이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저 밑에서 막 터져나와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 터서 인천이나 이런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럼 850억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제천시 돈 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검진부터 하자. 철저하게 여기저기 주먹 들어서 지하수가 새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범위에 따라서 100억 대고 수습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낙찰받아서 하도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정부의 책임져라. 당신들이 허가낸 거 아니냐. 하고서 싸움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내고 정부하고 싸움을 줍니다. 마침 지금 이제 기재부 1차관 하다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가는 장관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환경청 출신이에요, 마침. 그래서 이 환경 내용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3억 예산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정말 다행히 이 검진 비용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검증을 최대한 빨리 해서 어떤 선택을 정확히 본 다음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겠다. 이게 제 의지입니다. 또 그 역시도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시민과 시행정가와 또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지금 민간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문화센터, 또 사만의 초록길,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등 이런 주요한 현안 사업들도 많은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재정 형편으로 가능한가? 우리 지침의 경제발전에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걸 같이 검토하고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대로 다시 시민들께 보고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다시 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된다. 제가 두 달여만 시정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이해관계가 막 서로 부딪혀서 이럴 때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칙에 충실하고 공명을 정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제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센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라서 여기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 결정 과정에서도 어떠한 토론이 있더라도 일단 저는 원칙과 시민 그리고 지역 경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행복 지수를 높이기 도 필요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실 게 많을 텐데 제 번호 안 바뀌었잖아요. 문자든 카톡이든 또 전화든 또 시민시장에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늘 저에게 많은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저에게 축소를 행사하셔서 지역시의 발전에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쭉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도의원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도지사가 저는 사실 같은 당이라서 편하다 싶었는데 도지사를 가서 무슨 사업 예산 설명하고 그거 이만큼 좀 도비를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예를 들면 이쪽 선거일이면 야구 강현상 위원님한테 얘기했어? 라고 첫 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현상 위원님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그러면 강현한테 먼저 좀 상담을 의논하고 오라고 표절 맞았거래요. 그만큼 도의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오셔서 제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강현상 위원님이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저한테 와서 막 예산 얘기해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양승경 우리 시의회 부의장 계시고 또 여기 김동식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여기 또 최상기 전 부의장이신 지금 의원님이신데 계시고 조덕희 의원님 계세요. 이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예산 편성이나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하고도 깊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많은 단체장님들 와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을 들어가는 이 동장님들, 노인회장님 그리고 지역 감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올해까지 우리가 집행했던 예산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걸 이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것은 토론해가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투름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것이 이제 제천시 시정을 투명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가는 첫걸음이다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